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호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뭐 강의 보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잘들 열심히 보고 있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 좀 쪽지 기능을 이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의지만 나한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이메일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스팸함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스팸함 정리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 그 스팸 메일로 온 그 질문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서 그게 답변하기도 참 애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꼭 좀 쪽지를 이용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C 프로그래밍은 실습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직접 해보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 5장 수식과 연산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리포트는요, 이렇게 그 빛의 속도로 그 빛의 속도가 나오고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나와서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오는 걸리는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그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각 값이 뭐 이렇게 쭉 길게 나와서 그거를 이제 F2에서는요 몇 분 몇 초로 출력해 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수형 변수 민하고 세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60으로 나누는데 이게 점이 없어요.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인트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은 정수형으로 바꿔라 이거죠. 타임이 여기 더블이었잖아요. 근데 정수형으로 바꿔서 그거를 미네가 분에다가 저장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형 변화를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세크는 이게 그 60으로 나누면은 시간을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초를 이제 몇 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있겠죠. 60이 안 된 나머지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제 정수가 됐으니까 퍼센트 %d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퍼센트 %d분 퍼센트 %d 초 이렇게 돼서 민 세크가 해서 이게 8분 13초인가 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장 수식과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뭐고 연산자라는 거 정리를 해보고 대입연산,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뭐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결합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계산하는 기계였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영어 단어 뜻도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계산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 지금 아마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위성 사진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위성 사진, 기상 레이더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기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그 단순 반복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것서 이거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계산을 할 때 무슨 계산을 하냐 이거죠. 당연히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온 연산자들이 대부분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도 다 쓰이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C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은 다른 연산 언어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뭘 사용하냐면 수식을 사용하죠. 수식. 그렇죠? 그래서 수학 계산하는 형태를 이렇게 똑같지는 않죠. 흉내를 내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 xy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3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x제곱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x인데 5 곱하기 x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수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수학이랑 100% 똑같지 않지만 이게 딱 보고 수학에서 빌려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곱셈 기호가 있었죠. 그렇죠? 덧셈, 뺄셈, 나눗셈.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중간에 들어있는 녀석이 바로 연산자입니다. 연산을 뭔가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럼 뭘 하냐 이거죠. 뭐와 뭐를 곱해야 하냐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3.14 곱하기 레디어스면은 곱셈 기호가 연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3.14 레디어스 요게 두 개가 피 연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오퍼런드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걸 오퍼레이터라고도 봅니다. 약간 피 연산자가 이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는 뭐가 돼요? 변수가 되겠죠. 3.14는 뭐가 됩니까? 상수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디어스에 어떤 값이 있으니까 그 레디어스의 값을 이제 불러 들어와서 만약에 5다 그러면 3.1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를 계산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연산자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보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퀄입니다. 이게 우리 대입 연산자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학에서는 뭡니까? 이퀄이 등호죠. 등호. 같다라는 뜻인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오른쪽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값을 대입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3을 x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x 이퀄 3 그러면 x가 3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x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우리 사척 연산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증감 연산자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값을 증가시키고 빼주고 그 다음에 관계죠. 크냐 작냐 같냐 같거나 크냐 같거나 작냐 뭐 이런 거고 이게 논리 연산입니다. 엔드 연산 논리 엔드 연산 그 다음에 엔드 오어 연산 그 다음에 낫 연산 논리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음표가 우리 조건 연산이 되고 콤마가 이제 피연산자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단위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형변환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앞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인트 가로 열고 인트 가로 닫고 이것들이 형변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입 그 다음에 포인터 관련된 연산자 구조체 관련된 연산자는 우리 뒷챕터에서 포인터 챕터 구조체 챕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다음에 뭐냐면 피연산자가 몇 개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줍니다. 이게 단항, 2항, 3항이 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 수가 한 개인 경우가 단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x를 1 더하고 y에다가 1을 빼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항 연산자 둘을 더하라는 뜻이죠. 그쵸? x 마이너스만 둘을 빼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야 이런 연산이 정의가 되죠. 3항 그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입니다. x 물음표 y 그다음에 콜론 g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에 여기 조건이 있었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녀석인데 자세한 건 우리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연산자 수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대입 연산은 뭐 설명을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산술 연산, 사칙 연산에서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그 기본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요 정수 7 나누기 4 하면은 정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게 나눠서 몫이 나오는 거고 7% 4 하면은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있죠. 그쵸? 그 나머지가 3이잖아요. 3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게 정수인 경우에는 진짜 우리 말 그대로 진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정수가 되는 거니까 몫이 나오고 그 퍼센트는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는 진짜 나눗셈이 되는 겁니다. 자, 산술 연산에 우리 그 여러 가지 예가 나왔죠. 그래서 mx 하면 우리는 m과 x를 곱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반드시 컴퓨터에는 m과 x가 서로 다른 녀석이니까 그 앞에 연산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mx라고 붙였으면 mx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a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a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씁니다. x에서는 거듭 제곱이 없어요. c에서는요. 예, 그래서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연달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사용해서 보면은 P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파워 함수인데요. 그래서 요거 그 a 뭐 x, 2 POW x, 2 하면은요 x의 제곱을 하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건 그 매스에 들어가 있는 함수주고 C에 기본 들어가 있는 그 연산자는 없다는 뜻이죠.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가지고 하는 사칙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 스캔F로 x하고 y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불려 들여와요. 그 다음에 둘을 더해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죠. %d 더하기 %d 이퀄 %d. 그래서 x, y 리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그쵸? 그 다음에 리절트는 뺄셈이죠. 그래서 뺄셈, 곱셈, 나눗셈. 7 나누기 4 하니까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 4는 3이니까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얘기했다시피 꼭 실습을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정수형끼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정수형끼리 나눗셈은 결과가 정수형으로 됐으니까 몫이 되는 거고요. 부동소수점끼리 실수형끼리는 그냥 진짜 나눗셈이 돼서 부동소수점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몫이기 때문에
나눗셈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4에서 1.75가 되겠지만은 그냥 1 몫이 1이 되는 거고요. 7.0 나누기 4.0 이게 실수형이 되면 1.75가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사칙 연산 이렇게 쭉 보도록 하죠. 7과 4 실수로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7.4, 7.4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됐죠. 여기 보면 점점점 돼 있는 거 보여요? 예, 여기 똑같은 거 앞에 여기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예, 값이 대상이 되는 녀석이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 F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안 한다고 이렇게 퍼센트 점점점을 해놨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를. 예, 원래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여러분들 선배들 실제로 해보면 이게 왜 점점점 없이 이렇게만 딱 써놓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두 줄 성성이 되겠죠. 덧셈하고 뭐 나눗셈 이것만 딱 나오고 말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점점점 보고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10% 2는 나머지가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렇다면 5% 7은 5가 되겠죠. 그렇죠? 몫은 0이고. 그래서 아주 편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 2가 0이면은 이게 무조건 값이 짝수죠. 그래서 아니면은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짝수와 홀수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혹은 뭐 그 또 그 3% 5가 0이면은 이것도 5의 배수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 이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그 태양과 우리 그 지구에서 도달하는 시간을 몇 분 몇 초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초로 우리가 긴 시간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크 퍼 미니트인데 여기 60이라고 되어 있죠. 디파인 그렇죠. 1분은 60초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니까 앞에 디파인 연습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 나누기 그 60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수와 정수니까 그 몫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는 이제 인풋 퍼센트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초는 몇 분 몇 초입니다. 그래서 초가 이게 1000초를 넣었다. 그러면 1000초는 16분 40초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한번 환산해 보는 그런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환산을 해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해봤죠? 예, 다음은 우리 부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부호를 우리가 변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0 그렇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라고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x를 해줘요. 그럼 x의 부호를 바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엔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호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 뺄셈을 하는 이항 연산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호를 변경하는 단항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우리가 증감 연산자예요. 증감 연산자.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는 변수의 값을 하나 1 증가시키는 거고
마이너스는 1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x 하면은 그 만약에 x의 초기 상태가 10이었다. 그래서 플러스 x 했다.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그림이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카운터죠. 그 사람 그, 그 머리수 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딱 한 번 누르면 그 머리수가 그 몇 명인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인데 마이너스 해주면은 9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x 플러스 이렇게 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 종종 그 헷갈리는데 요거 순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는 뭐예요? 1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x 하면 x에다가 그냥 1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 이퀄 플러스 하면은 x에다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걸 y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죠. 근데 뒤를 보면요. y 이퀄 x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y에다가 x를 먼저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x에다가 1을 더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y 값하고 x 값하고 1만큼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x 값이 처음에 10이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해주면은 그 10이 y에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니까 x 값이 이번에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먼저 대입하고 나중에 증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다 이걸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9% 이걸 씁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종종 드물지만 얘를 쓰는데 이게 둘이 다르다는 거 꼭 구분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플러스 x는 그 x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식의 그 y 이퀄이죠. y 이퀄 x 플러스 2는 x를 대입하고 나중에 x 원래 x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값을 1을 증가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값을 1만큼 감소시키고 그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얘는 x 값을 대입하고 x를 1만큼 감소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이거 한번 퀴즈를 보겠어요. x하고 y가 1이었어요. 그래서 네트 x는 플러스 x입니다. 그게 뭐예요? x를 1을 증가시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가 돼서 그거를 그 네트 x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 y는 뭐예요? y 값 1 있죠. 1을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y를 증가시켜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네트 y는 1이 됩니다. 여기는 네트 x는 2가 되고. 자, 한번 그걸 진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죠. 그래서 int x 10, y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print x 해서 x 값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인쇄를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11이 되죠. 그래서 그 x 값을 여기서 그대로 인쇄됩니다. 1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y는 y 값은 10이 돼요. 근데 y 플러스의 값은 어떻게 돼요? 예. 그 y 값은 어떻게 돼요? 10이잖아요. 10을 먼저 보내주죠. 그러니까 10이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뒤에 프린트 할 때는 y가 1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 플러스 했다고 해서 여기 11이 인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쇄가 될 때 원래 값이 되는 거죠. 그거 인쇄한 다음에 1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실습해서 결과 이해되죠? 자, 거스름돈 계산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10,000원을 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얼마가
거슴돈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뭐 그 3,200원짜리를 샀다. 사용자는 10,000원이 냈다. 그러면 그 5,000원권, 1,000원권, 500원 동전,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요런 걸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저, 체인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변수를 쭉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값을 입력하시고 사용자가 돈 3,200원이 되겠죠. 아까 예제. 그래서 낸 돈 10,000원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거슴돈이 되겠죠. 그쵸? 물건값 유저가 낸 돈 10,000원에다가 가격 3,200원을 빼줘야 체인지 거스름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동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인지 나누기 5,0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0원권의 개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잖아요. 5,000원을 냈으니까 그 5,000원을 빼줘야죠. 그래서 5,000원 퍼센트 5,000원, 아니 체인지 퍼센트 5,000원 하지면은 예, 그 5,000원권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인지로 다시 바꿔라 이겁니다. 그 5,000원 뺀 거랑 똑같은 거죠. 그 5,000원권이 3개면은 그 15,000 빼주면 여기는 하나니까 5,000원을 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체인지 나누기 1,000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개수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그걸 체인지 퍼센트 1,000 한 다음에 그걸 체인지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돈이 또 되겠죠. 5,000원권도 썼고 1,000원권도 썼어요. 그 다음에 500원으로 나눠주고 500원 동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인지 퍼센트 500 해서 남은 잔돈하고 그 다음에 100원 1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몇 개가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체인지 퍼센트 100이 됩니다. 근데 이건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죠. 3,200원 넣고 10,000원 넣고 그럼 한 장 그 한 개 100원짜리 동전 3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봤죠? 자, 다음에 할게 우리 대입 연산자, 뭐 배당, 할당 연산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equal이라고 썼는데 수학의 등호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호가 아니고 대입하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x하고 플러스 y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g라는 변수 값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x 값이 10이고 y 값이 20이더라. 둘이 더하면 30이죠. 그 30을 g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 됩니다. 수학적인 등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x 이퀄 x 플러스 1은 뭡니까? 수학에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에다 1을 더한 다음에 어디에요? x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이죠. 대입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쓰는 거랑 C에서 쓰는 거랑 수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수학에서 쓰는 똑같은 기호를 우리가 갖다 쓸 뿐이에요. 예, 그래서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x 이퀄 2 플러스 7려면 요걸 괄호 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입 연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괄호 안 속에 있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9가 되겠죠. 그게 y가 되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2 더하기 7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을 해주고 그쵸? 그 결과 가지고 10 더하기 9라는 덧셈을 하고 그거를 19라는 결과 값을 y에다가 대입하는 대입 연산을 해라 이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괄호 안을 또 제일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그 대입 연산의 경우에는 x 이퀄 3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y에다가 x 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x 값을 대입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1이에요. x가 1이고 수식 x 플러스 1의 값 당연히 뭡니까? x 플러스 1 쓰면은 2가 되겠죠. 그 y 이퀄 x 플러스 1 하면은 그 뭡니까? 2죠, 2. 그치? 그래서 y 이퀄 x 플러스 1의 값은 2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이퀄 10 플러스 x 이퀄 요 결과죠. 19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19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이퀄 y 이퀄 y의 값은 이렇게 그 3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값이. 자, 이것도 실습해 봤습니까? 예,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우리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학에서 굉장히 그 말이 안 되죠. x 플러스 이퀄 y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x 이퀄 x 플러스 y인데요. 이게 그 요 x 있죠, 가운데 x를 우리가 이렇게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x 플러스 이퀄 해서 대입 연산자 이퀄하고 덧셈 산술 연산자를 이렇게 둘이 그 합쳐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이름하여 복합 대입 연산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x하고 y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x에다가 다시 대입하라는 거를 줄여서 x 이퀄 x 플러스 y인데 x를 여기 빼는 겁니다. 그럼 x 이퀄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소스가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복합 대입 연산자 모든 연산에 대해서 다 그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고 그 의미가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 다 봤습니까? 하여간 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인데 마이너스와 요게 하나씩 빠져 있다는 거. 이게 x 마이너스 y 뭐 x 곱하기 x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는 많이들 씁니다. 하지만 그 x and y니 뭐 x5와 y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 꺽쇠 y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논리 연산 x5와 연산입니다. 뭐 비트 시프트 연산 뭐 이런 식으로 복합 대입 연산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수식을 풀어서 다시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우리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합 그 연산자를 우리가 그 사용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우리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x, y, g가 이렇게 값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이퀄 1입니다. 이게 뭐예요? x에다가 2를 더하고 그걸 x에다 다시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그걸 y에다가 2를 곱해준 다음에 그걸 y에다가 다시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g는 뭐가 돼요? 예, 요게 퍼센트잖아요. 10 더하기 20을 하면 30이죠. 그 다음에 30을 가지고 g에다가 퍼센트 연산을 해줘요. 그렇죠?
퍼센트 연산을 해주고 그걸 다시 G에다가 해라. 그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G가 33이었는데 30% 연산해주면 3이죠. G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저 잔돈 계산한 그 예제가 있었죠. 어디야? 예. 잔돈 계산한 예제가 있었죠. 어디지? 예, 여기 보면은 요거 우리 저 체인지 이퀄 체인지 퍼센트 5천 이거 있잖아요. 그쵸? 요거 여러분들 복합 연산자로 체인지라고 안 쓸 수가 있죠. 그쵸? 예. 요 계속 복합 연산자 요 줄 전부 복합 연산자로 줄여서 그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이 그 관계 연산자죠. 관계 연산자. 두 개의 피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혹은 참이면은 1이 나오고 거짓이면은 우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 equal y입니다. 그래서 x가 하고 y가 같냐 이거 됩니다. x equal y 하면 뭐예요? x에다가 y 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호기호를 두 개를 써서 둘이 진짜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x하고 y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우리가 뭐다 맞습니다, 참입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이 연산의 관계 연산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 true 아니면은 false입니다. 그래서 참이면은 보통 1, 거짓이면은 0을 우리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계 연산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equal 있고 x 느낌표 equal y입니다. 그래서 x와 y가 다른가? 그렇죠? 그다음에 x와 y가 요게 부등호 기호가 있죠. 그래서 큰가? x가 y보다 작은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가? x가 y보다 같거나 작은가? 그렇죠? 그래서 그 비교해서 관계를 본 다음에 그것을 참이냐 거짓이냐로 우리에게 내놓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를 3, 4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캔F로 3, 4를 넣습니다. 그래서 x equal y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르죠? 다르니까 false 이것은 0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x 느낌표 equal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1이 나옵니다. 참이니까.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는데 x가 3, y가 4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0이 나오고 y가 x보다 작은가? 이건 참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y하고 y 둘을 비교했을 때 역시 거짓이니까 0. 그 다음에 같거나 작을 때 값이 참이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x equal y 하면은 y 값을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 연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x equal y 하면은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등호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번 내가 얘기하지만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x를 쓰고 2y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근데 얘가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하거든요. 만약에 x가 8이었다 그러면 이게 2와 x를 비교를 했는데 참이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5잖아요. 5. 그래서 1, 5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참이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2보다 작은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거고 x가 5보다 작은가 참인지 거짓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맞으면은 AND,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 이게 뭐예요? AND 연산이죠. AND 연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참이어야 동시에 전체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비교했는데 이게 양쪽이 값이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아까 우리 그 앞 챕터에서 우리가 실수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컴퓨터 엉터리다고 이게 왜냐하면 실수를 표현하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수학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컴퓨터 엉터리라는 소리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오차가 있는 거를 늘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할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블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0.01이 이제 무시가 된다는 얘기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게 그 실수를 비교할 때 너무 큰 값 더하기 너무 작은 값 이렇게 하면 그 계산하지 말라는 게 컴퓨터 계산의 그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관계 수식의 결과로 생성될 수 있는 값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두 개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요 값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이면은 1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됩니까? 6이 돼야 되겠죠. 이게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AND를 쓰면은 요게 그 우리 논리 연산에서 AND 연산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게 배터리가 있고 꼬마 전구를 두 개를 붙여주고 여기다 이렇게 스위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램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 두 개가 다 연결이 돼야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겁니다.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이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x하고 y가 1일 때만 결과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짝대기 두 개 우리 보통 파이프라고 쓰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요 기호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보면 원화 기호 있죠? 원화 기호. 우리 W에 짝대기 하나 그은 거.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보통 옛날에는 파이프 기호라고 불렀어요. 파이프 기호. 그래서 X 짝대기 Y. 이 키보드에 원화 기호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치고 해야 되겠죠. 오화 연산입니다. 그래서 오화 연산은 요 꼬마 전구가
이게 직렬이 아니라 이렇게 병렬이 돼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그 온이 되면은 요게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오화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낫 연산은 그 뒤집는 거죠. x가 참이면은 거짓, 거짓이면은 참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이 27이에요. 그러면 age하고 30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참이 나왔죠. 여기 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800이에요. 그래서 그 70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역시 참이죠. 그러면 이게 참에 엔드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참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어디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나이가 30대 이하이고 토익 점수는 700점 이상인 사람만 먼저 걸러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차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논리 연산이 바로 엔드 연산이 되는 거죠. 자, 오화 연산은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 27세니까 그 요 조건은 참이 되죠. 근데 토익이 699점이면 70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근데 여기 오화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게 그 파이프 두 개 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은 항상 결과값이 참 또는 거짓, 1 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1 이퀄 2면 여기 뭐예요? 거짓이죠? 2 이퀄 뭐야?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0 나왔고 이쪽은 1 나옵니다. 근데 엔드 연산이 아니 오화 연산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화 연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과 거짓의 이렇게 표현 방법이 C 언어에서는 그 관계 수식이나 논리 연산이 참이면은 1이 되고 거짓이면은 0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연산자의 참 거짓을 가릴 때는 0이 아니면 참이고 0이면은 거짓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피연산자가 0이 아니면은 참이고 0이면 거짓을 한다. 그리고 음수는 거짓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낌표 0 하면 뭐가 돼요? 예. 그렇죠? 이게 1이 나와야죠. 그렇죠? 0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이 아니다. 3은 뭡니까? 참이었죠.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음수는 마이너스 3은 음수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 not 1 하면은 1이 참이었죠. 그렇죠?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이퀄 괄호를 먼저 한다 그랬죠. 여기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의 not이니까 참이 되죠.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not은 뒤집는 겁니다. 자, 논리연산자의 여러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x는 1, 2, 3 중에 하나인가? 그렇죠? 1, 2, 3 중 하나이게 하면 참이죠. 그러니까 x 이퀄 1, 오와 x 이퀄 2, 오와 x 이퀄 3.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이 된다 이겁니다. 자, x가 60 이상 100 미만이면 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x가 16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60. 그 다음에 100 미만이면 x가 100보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엔드 연산이 되겠죠.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더라. 그렇죠? 그럼 x not equal 0 and x not equal 1. 그렇죠? x가 0이 아니고 1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캔F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한 다음에 AND, OR, NOT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 0을 했어요. X가 1, Y가 0이더라. 그쵸? 그럼 AND 연산을 해주면은 당연히 0이 되겠죠. OR 연산해주면 1이죠? 그 다음에 not 1에 그 not x가 1이니까 그거에 not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단축 계산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아까 복합할 때 단축이 되죠. 그래서 AND 연산자인 경우에 첫 번째 P 연산자가 거짓이면은 다른 P 연산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체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하고 3을 했는데 얘가 거짓이죠. 그럼 이거 뒤로 계산해 보나마나 거짓이죠, 무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OR 연산인 경우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플러스 x 있잖아요.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산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두면은 뒤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답이 나왔는데 뒤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뒤에 증감 연산이 실행이 안 됐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윤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년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28일이 2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2월 달이 28일이 되었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죠. 로마 황제 있잖아요. 황자. 그 줄리우스 시저. 그게 자기 이름을 따서 7월 달 자기 생일이 들어가 있는 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라이가 됐죠. 줄리우스 시저를 딴 겁니다. 그래서 자기 2월 달에 떼와 가지고서는 자기 달을 31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역시 그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들은 달을 31일로 만들어라. 그래서 땡겨와서 또 일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이 30일이었다가 두 번 뺏긴 거죠. 그래서 28일 돼서 제일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로마 황제들도 자기 탄생일을 이렇게 땡겨와서 날짜를 늘렸는데 그 황제들은 죽으면은 혹은 반란으로 쫓겨나면은 원상복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처음 한 줄리우스 7월하고 8월은 남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하여간 그래서 2월 달이 28일이 됐습니다. 근데 1년은요, 우리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태양 공전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얼마만큼 도느냐. 그게 우리가 365일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에다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 4분의 1이 조금 못 미치는 게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윤년이 돼요. 그 다음에 4가 조금 못 미치거든요. 4에.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0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잖아요. 1900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근데 2000년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간 벌써 이게 21년이 됐네요. 2000년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게 윤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레고리오스 역이라고 부르죠. 로마 교황 따서 그레고리오스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요게 없었어요. 이게 뒤에 없어서 그냥 4로 떨어져서 그 365에다가 4분의 1 하루 이렇게 있는 걸 쳐서 그 연도가 쳤는데 이게 안 맞죠? 그래서 그 달력하고 실제 계절하고 안 맞으니까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이 그걸 강제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그 11일인가 12일을 한번 건너뛰었어요. 딱 건너뛰어 가지고서는 날짜를 맞춰줬습니다. 하여간 요게 윤년의 조건이라는 거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윤년의 조건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4로 나눠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퍼센트4 이퀄 0. 그렇죠? 그 다음에 퍼센트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엔드입니다. 엔드이면서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두 번째 공식이죠. 그렇죠? 제외한다. 그러니까 낫이죠. 낫. 그 다음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게 되면은 윤년으로 한다 이거죠. 이 괄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 연산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엔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엔드 5와 연산을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엔드고 여기는 5화가 됩니다. 여기 그렇죠? 왜냐하면 100으로 떨어지면서 400은 동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0을 그 윤윤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겠습니다. 그 2호를 우리가 연도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앞에 썼던 요 조건식 있죠? 요걸 넣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2012를 넣었더니 1이 나와서 윤년이 됐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까? 실습해 봤죠? 자, 다음에 우리가 조건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3항 연산자예요. 3항 연산자. 그래서 그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x하고 y를 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참이면은 x가 가고 거짓이면은 y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맥스 밸류에다가 x하고 y를 비교를 해서 참이면은 x 값을 맥스 밸류에다 넣고 거짓이면 y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 값을 대입한다 이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조건 3 연산자, 3항 연산자 요걸 알겠죠? 그래서 그 앞에 쓴 게 요게 참, 뒤에 쓴 게 거짓. 그렇죠? 그래서 세 개가 된다는 거 여기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x, y를 스캔F로 입력을 받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x, y 비교한 다음에 x 그 다음에 콜론 y입니다. 그래서 큰 수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수를 넣습니다. 작은 수가 되면은 그 y를 이게 x가 y보다 작으면은 참이니까 x를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작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콤마가 되면은요. 콤마로 연결된 수식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x 플러스 콤마 y 플러스면은 이게 먼저 요거 계산하고 두 번째 얘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강의는 거의 1시간 정도 됐지만 여러분들 실습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3시간이 넘어요. 그렇죠? 실습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1시간이겠지만 근데 실습 꼭 해봐야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비트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하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5장 우리 이제 나머지 부분 비트 연산자부터 나머지 부분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6장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포트는요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교과서에 연습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3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3개의 정수값 중에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거죠. 그쵸? 스캔F를 이용해서 3개의 XYZ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큰 거를 우리가 찾아놔야 되겠죠. 그쵸? 그거 비교를 해서 한번 찾아서 그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가장 짧게 작성하는 게 답입니다. 그쵸? 자, 짧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